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반려동물 혹은 동물들과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이해하려고도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동물들을 이해한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살펴볼 영상의 주인공은요, 바로 동물들의 마음을 정말로 잘 이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반려동물 혹은 동물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동물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지식 잉글리시 한번 출발해봐요. 출발! Singing in a camp on your own. And every day without you, just a waste of time. You're the first thing on my mind when I wake up. You're the last thing that I think of when I go to sleep. I throw me my arms in the air. And you can have me anytime you want. You can have me really anytime you want. You can have me anytime you want. You can have me really anytime you want. I want you right now. I want you right now. I want you right now. I wanna hook you up. Boy, I'm gonna set you on fire. I wanna turn your volume up and listen to you all day long. Now every other station's just a memory. I change you when your name broke off the dial. Isn't it funny how you just keep running into me? I've been listening to your music for a while. You can have me really anytime you want. You can have me really anytime.
단순히 관점을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동물들을 이해하고 싶으면 동물들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동물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대사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살펴보게 되시면요, 원근법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형상인데요. 이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보게 되면은 그냥 약간 오징어뼈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오징어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요 조금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세요. 보시게 되면 얘가 뭐냐면요, 바로 해골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의 작은 외상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똑바로 바라봤을 때는 얘가 아무런 느낌도 안 되는 오징어 뼈같이 생긴 그냥 무늬인가 본다 했더니, 삐딱하게 바라봤더니 이게 현실 속에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림 중 하나로서 유명한 그림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렇듯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 내가 똑바로 바라보는지 삐딱하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perspective. perspective. 관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유사어도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키 센텐스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보면은 천사의 얼굴이고 이쪽을 보면은 악마의 얼굴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가 관점에 대한 영영사전의 의미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림 보여줄게요. 공부 좀 하고 좀 쉬는 시간 갖는 것도 좋잖아요. 자, 이거 먼저 보고 나서 그림 보도록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A particular perspective is a particular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especially one that is influenced by your beliefs or experiences. 한 번 더. A particular perspective is a particular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especially one that is influenced by your beliefs or experienc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특별한 particular, 특정한 관점인데요. 이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사고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one that is, 하나는 influence, 영향을 준대요. 뭐에 영향을 주는지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네요. 당신의 믿음과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관점을 이쪽으로 둘 수 있는 거고 이쪽으로 둘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해 내 믿음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는 관점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오늘 perspective, 관점이라는 단어로서 키워드로 잡았고요. 이 단어의 동의어도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또 재밌는 그림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이 그림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쪽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나무 막대기가 4개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무 막대기가 3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무 토막 3개밖에 안 보이는 거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나무 토막이 4개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은 이게 4개고 여기 있는 사람의 관점은 이게 3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의 상황을 놓고도 다른 2가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관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만들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녀는 동물들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관점이라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장을 먼저 저희가 함께 영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키워드, perspective에 대한 유사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녀는 동물을 바라볼 때니까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관점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perspective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시고요. perspective 그렇게 발음하기도 사실 쉬운 발음은 아니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perspective 오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녀는 perspective가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라는 의미죠.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She had a perspective. She had a perspective. 그녀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She had a perspective 라고 해서 이 키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장의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different.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different가 들어가는 거 우리 알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다른이라는 different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She had a perspective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저 정답 말할 뻔했어요. She had a perspective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다른이라는 different는 어디에 위치될지, she had a perspective different인지, she had a different perspectiv인지, 아니면 she different a perspectiv인지. 와, 막 헷갈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다른 관점을 관점 앞에 위치되어 있는 형용사가 되는 거네요. 짠! 같이 읽어봐요. 시작! She had a different perspective. She had a different perspective. 여러분 혼자. 자, 잘하셨습니다. She had a different perspective 라는 게 우리의 키워드의 중간 단계예요. 자,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한 번씩 끌어올려 봅시다. 같이 볼게요. 동물들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대요. Compared to our regular perspective.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그녀는 동물들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뭐 할 때는요, 우리가 when을 사용하는 거고요. 누구를 바라볼 때? 동물, animals, 그죠? 바라보다라는 거는 뭐 watching도 괜찮고 see도 괜찮고 그건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 겁니다. 문장에서는 watching이 나올지 see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가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틀린 건 아니라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다른 관점을 뭐 할 때? 동물들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자, 영어 문장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저희가 looking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he had a different perspective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한 번 더. She had a different perspective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자, 이 문장 꼭 외워두시고 꼭 학습해두세요. 다시 한번. She, 여기 가릴게요. 제가. 시작. She had a different perspective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이 문장입니다. 바로 이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perspective라는 단어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 선생님, 그럼 여기에 when she was watching at the animals, when she was seeing the animals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의미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다의 대체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looking a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perspective에 대해서 관점이라는 단어, 오늘의 키워드죠. 여기에 대한 유사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아요. 개수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괜찮아요. 학습하시는 양 괜찮습니다. perspective의 유사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어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attitude. attitude. 나 attitude란 단어 아는데 이거 태도란 뜻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저희가 perspective라는 의미를 찾아봤을 때 based on your belief and experiences 라는 파트 기억나세요? 나의 경험과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있죠? 그걸 바탕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관점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태도도 똑같아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어를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영어적인 의미를 따졌을 때는요. 둘이 자주 같이 씁니다. 이렇게 뭐 perspective, you have good perspective, you have different attitude, you have different perspective 해도 사실 그렇게 의미 전달상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점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장에서는요. 이 attitude를 대체해서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perspective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attitude라는 사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angle. 이거는 각도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의미상 관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angle. angle. If you look at this angle, you'll say there are 4 wood sticks. But if you look at these wood sticks from this angle,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글에 대해서 너무 각도라고만 생각하실까봐 이번 쪽 앵글에서 보게 되면은 there are only 3 sticks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앵글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서는 또 어떻게 유사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외워봐요. perspective, 두 번째는 attitude, 그 다음 마지막은 angl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각각의 의미를 영영사전으로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attitude, 바로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태도는요, 아래 보겠습니다. The way that you think and feel about it. The way that you think and feel about it.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 거기에 따라서 perspective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어로서 attitude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순서를 이야기할 때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포커스 단어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순서를 하나, 둘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순서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치해서 많이 쓰는 첫 번째 단어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순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더 많이 사용되는 비율이 있으면 그걸 더 바로 아래 넣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업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팁을 알고 계시면은요. 앞으로도 유사어 수업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겠죠? 자, 태도, attitude입니다. 누구의 유사어였다고요? 맞아요. 오늘의 키워드죠. perspective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유사어 angle 보도록 하겠습니다. angle은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관점이라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단어네요. angle은요. a viewpoint or standpoint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viewpoint, 어디서부터 바라보는지 혹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할 때에도 angle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angle에 대한 단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단어까지 꼭 정확하게 의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또다시 돌아오는 게 있죠.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She had a different blank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She had a different blank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라는 우리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의 빈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요. 관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세 가지를 넣을 겁니다. 첫 번째, perspective.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는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perspective 먼저 넣어서 우리가 문장 읽어봐요. 시작! She had a different perspective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She had a different perspective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유사어입니다. 두 번째 유사어는요. A로 시작하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She had a different attitude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She had a different attitude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Very well done. Now the last synonym, 마지막 유사어죠. perspective에 대한 마지막 유사어는요. 바로 angle이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She had a different angle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She had a different angle when she was looking at the animal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키 센텐스를 완성해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perspective라는 키워드도 함께 학습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유사어도 살펴봤고요. perspective, attitude, angle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문장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교수님이죠. 그랜딘 교수님은 도대체 동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Won't you right now? Won't you right now? Won't you right now? I wanna hook you up. Boy, I'm gonna set you on fire. I wanna turn your volume up and listen to you. 우리의 교수님, 글랜딘 교수님은요, 동물들과 같이 이런 그림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애썼던,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애썼던 그런 상황들을요, 단박에 해결하시곤 하셨죠. 자, 근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표현을 지금 저희가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한글로 봤을 땐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 할 때는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어 단어를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합니다. Visual thinker라는 거는요, 바로 내가 시각적인 사고, 다시 말해 그림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거죠. 도형이나 도표나 그림으로써 내가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visual think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템플 글랜딘 교수님이 동물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Visual thinker, visual thinker. 바로 시각적 사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템플 교수님이 어떠한 시각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고가 아니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하여금 뭐가 좋았는지 그 문장 두 가지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템플 그랜딘은 언어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 사고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를 말한대요.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죠? 맞아요. 말로써. 언어로서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언어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Temple Grandin은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언어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시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언어적 사고는요, 바로 word thinker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word thinker. 그래서 이 단어는요, 템플이 자기가 스스로서 연설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I'm not a word thinker 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I am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 뭐였죠? visual thinker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문장 있죠? 그 문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작하실 문장의 틀에 가장 많이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어떤 문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데 짧은 듯 되게 애매아리송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emple Grandin was not a word thinker, but a visual thinker. 한 번 더. Temple Grandin was not a word thinker, but a visual think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템플 그랜딘은요, 얘는 아니었대요. 언어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Not. 아니고요. 난 누구였냐면은요, 시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이것이
그녀가 시각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동물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 그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무엇을? 동물들의 행동을. 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This made her easier to understand the animal's behavior. This made her easier to understand the animal's behavio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여기서 지칭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녀가 시각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뭐뭐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를 더 뭐 할 수 있게 해줬냐면요. 더 쉽게, easier 하게끔, 뭐를 easier 하게 만든 건데요.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더 easier 하게 만들었대요. 무엇을 이해하는 걸 더 easier 하게 쉽게 만들었냐면요. 바로 animals behavior. 동물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Animals behavior. 다시 한 번 더 문장 읽어볼게요. This made her easier to understand the animal's behavior. This made her easier to understand the animal's behavio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영작했던 문장 다시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Temple Grandin was not a word thinker, but a visual thinker. This made her easier to understand the animal's behavior. 한 번 더. Temple Grandin was not a word thinker, but a visual thinker. This made her easier to understand the animal's behavio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템플 그랜디는 비주얼 띵커였고요. 이 사실이 그녀로서 하여금 동물들의 행동을 animals behavior, 동물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녀는요, 자기가 visual thinker라고 주장하고요, 동물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그녀의 특별한 관점, 조금 다른 관점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